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그 전세 보증금 그 미반환액이 2017년에 525억에서 2021년 8월 달에 4047억으로 8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건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 개정안은 다름 아닌 전세 보증금을 떼먹으면 지연이자, 즉 적시반환법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뭐 통과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적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인 거죠. 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그 소액사건 심판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되게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임차인은 이런 분쟁에서 조금 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를 이제 집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잠시 맡겨놓은 돈인 거지, 이거는 집주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뭡니까, 전세금 사기, 갭투기로 한 전세금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졌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드는데요. 예.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은 전재산인 거죠. 근데 이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는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일이 되게 다반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법적인 소송으로 가고 난 이후에 이 그 소송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분담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되게 좀 애매하고, 실제로 줘야 주는 거지 이걸 소송까지 가든 소송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집주인과 그 세들산 세입자 간의 관계가 이제 거의 끝난 정도까지 간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 법의 그 허술한 부분을 악용해서 그 전세금 관련해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는 점점 더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그런 비중이 더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더 드는 거죠. 왜?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저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게 괜찮았다. 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갭투기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서 집값을 올리게 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전세자금 대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개의치 않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한동안 대출을 해줬죠. 그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던 그 결과도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DSR이 시행되고 이래저래 하면서 점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들어가는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지금 빈집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좀 더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드는 거죠. 이 개정안은 결국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한 분쟁을 좀 줄이고 임대차 계약 이행 의무가 좀 더 제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얼마나 그동안에
전세금 관련한 문제가 많았으면 저런 법이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 거죠. 참, 뭐, 오죽하면은, 저도 이제 뉴스를 이제 봤었죠. 뉴스를 보니까는 전세 보증금 관련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금 반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뉴스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어난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용 증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의사표시하는 그냥 심리적인 압박인 거지. 뭐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되려 감정이 더 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고 싶은 거죠. 저도 내용 증명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있죠. 임대차 3법 적용되고 난 이후에 내용 증명으로 이제 우편이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내색은 못했지만 그냥 유선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뭐 내용 증명부터 보내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뭐 내용 증명에는 문구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저건 그 세입자가 쓴 게 아니라 어딘가에 뭐 법무사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쓴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저와 이제 그 세입자 간에 이제 신뢰관계가 없는 거죠. 뭐 제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충분히 전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냥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참 좀 씁쓸한 거죠. 이제 뭐 제가 전세 보증금을 떼먹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것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런 게 나오니까 조금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기도 보면 전문가들은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데, 이게 참 말은 쉽죠. 조언하기가.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 소송이라는 게 쉬우냐고요? 안 쉽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금방금방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용 증명 안 쓰려고 하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30만 원, 50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소송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 사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그냥 금세죠. 사실상 법무사나 뭐 변호사 배불리는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정말로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없으면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야겠죠. 근데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뉴스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용 증명 보내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체국에 한 통 보관하고 한편 자기한테 보내고 상대방한테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명도소송보다 뭐 빨리 문제 해결하고 뭐 의사표시 전달 입증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놨는데 참 좀 씁쓸한 거죠. 뭐 이래까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의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겁나니까 또 이런 얘기에 또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그 집주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전세금을 자기 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오죽하면은 뭐 전세 반환 보증 전세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고 액수가 뭐 5,790억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충격이죠. 예, 충격이죠. 뭐, 뭐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어떻게든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참 이래저래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뭐 전세금 먹튀, 내용 증명, 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 뭐 대비책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부동산 관련한 뭐 분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들, 집값 조정 문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분쟁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거죠. 뭐 전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이 서울의 30대 2억 원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이건 다름 아닌 법적인 그런 전세금 사기 관련하는 것은 불법인데, 사기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10년, 20년, 30년 되게 강력하게 먹여서 다시는 전세금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금액이 전세금 대출이 저렇게 높아야 되나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안 되면 월세로 살게끔 해야죠. 그리고 그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 전세금 안 돌려주는 그 집주인 관련해서 뭡니까 그 적시반환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